7월 29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2달 반 만에 3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취임 이후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 문제와 경험 부족 등이 부정평가의 이유로 꼽혔는데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뉴스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휴가를 앞둔 윤 대통령은 오늘 일선 치안 현장을 찾아서 경찰관들을 격려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국민들의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지도부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김기현 의원까지 현 지도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당내 원톱인 권성동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민주당 예비 경선을 통과한 이재명, 박용진, 강훈식 후보가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박용진, 강훈식 후보는 바로 단일화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박 후보는 8월 3일을 단일화 시한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 공세에 대해 기득권의 총공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백반장, 연실장 조멘토 그리고 정치부회의 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신체커 뭐 바쁘네요. 네, 속보들이 속보가 많이 막 들어와서 들어와가지고요. 그렇죠. 네. 그럼 조금 이따 알아서 나가요. 네. 백반장한테 물어볼게요.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뭐 전격 사퇴했고 또 일부 초선 의원들도 비대위 체제로 가자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잖아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가 시끌시끌한데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권성동 대행은 최고위원 일부가 사퇴한 상태에서는 비대위가 구성된 전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최고위원들이 총사퇴를 하는 경우면 몰라도 배현진 의원의 사퇴만으로는 큰 영향이 없다는 건데요. 지금 분위기로는 최고위원들이 다 물러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네, 안철수 의원도 오늘 당 내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했죠. 네, 그동안 권성동 원톱 체제를 지지하던 안 의원은 오늘 권 대행이 의총에서 재신임이 안 되면 조기 전당대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약간 톤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가 쓴 양두구육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도대체 어느 쪽이 양두구육인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판단이 안 될 정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쪽이 양두구육인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판단이 네. 안 될 정도였다라는 그런 얘기였고요. 상당히 수위가 또 높은 그런 발언으로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그 얘기는 저희가 톡 쏘는 정치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반장, 오늘도 그냥 넘어가긴 어렵죠. 그럼요. 바뀌는 시간대 홍보하고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 차례 이벤트 공지와 함께 예고 드린 것처럼 네. 8월 1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치부회의가 오후 5시 5시. 정각에 회의 네. 시작합니다. 돌아온 다정에 많이 기대해 주세요. 좋습니다. 이거 미리 얘기하지. 저도 해야 되잖아요. 네. 자, 오늘 이제 4시 40분에 시작하는 마지막 날이네요. 자, 좋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하락세가 잠시 멈춘 듯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30% 저지선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주 휴가를 떠나는 발길 무거울 듯한데요. 인사 논란 등 누적된 악재에 더해서 여당 대표를 겨냥한 문자 공개라는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 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역시 관심거리죠.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가정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신체코의 뉴스픽 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무너진 30% 그리고 며칠 고생했다. 첫 경찰국장과 전현희 특별감사 마지막 술잔 투척 부지사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30% 저지선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이번 주 초만 해도 이 7주간의 하락세가 멈췄다. 반등을 노릴 타이밍이란 기대 섞인 전망이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대형 사고가 터지고야 말았죠. 사적인 문자 내용이 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 공개되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아이고 뭐 어제 울릉도 성인봉 갔다 왔더니 다리가 좀 섬은 어떻게 좋으셨나요?
그 점은 참 정직합니다. 네, 윤 대통령 다음 주 여름 휴가에 들어가죠. 떠나는 발걸음이 무거울 듯합니다. 지지율 반등은커녕 30%선이 깨진 충격적인 중간 성적표를 받은 거죠. 이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7월 초 30% 후반대이던 긍정평가 이번 주 28%까지 하락했습니다. 자, 반대로 부정평가 과반 바로미치던 49%에서 62%까지 늘어났죠. 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은 48.56%였습니다. 상대와의 격차는 작았어도 절대적인 득표율은 결코 낮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취임 80일 만에 지지율은 20% 후반대까지 내려앉게 된 겁니다. 이 앞선 문재인 정부는 임기 4년 차에, 박근혜 정부는 임기 3년 차에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20%대로 떨어질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은 그냥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겁니다. 빨리 윤석열 대통령부터 국정을 임하는 자세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어떤 점을 부정평가했을까요? 일단은 인사 문제가 21%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경험과 자질 부족, 민생 문제, 그리고 일방적이다라는 답변에 이어서 최근 논란이 된 경찰국 신설과 여당 내부의 문자 파동으로 인한 갈등, 새롭게 부정평가 항목에 추가됐습니다. 보통 당의 내용은 당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윤심이 공개된 만큼 대통령 지지율에까지 여파가 미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금 우리 당은 몇 프로 나왔대? 우리 당 지지율은 똑같이 30% 나왔고 동률이야? 네,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평가를 들으려는데 대뜸 우리 당은 얼마야를 묻는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입니다. 이 정부 여당의 실책에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었을 거란 기대감 때문이겠죠. 자, 보겠습니다. 7월 달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41, 38, 39, 36% 기록했고요. 이 민주당은 30에서 33, 33, 36%. 국민의힘과 정확히 대칭 구도를 그리더니 마지막엔 36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갤럽 조사에서 양당 지지도 동률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어떤 단기적인 지지율의 하락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는 큰 틀에서 이 2030 세대를 비롯한 젊은 층들에 대한 그 신뢰 문제, 장기적으로 매우 심각합니다. 이것은. 정부 여당이 가장 두려운 거라면 현재 지지율이 고착화되는 것이겠죠. 휴가 전 마지막 평일 윤 대통령은 오늘 두 가지 민생 행보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관련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치안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일선 파출소를 방문한 겁니다. 특히 파출소 방문, 경찰국 신설로 시끄러운 경찰 민심, 경심을 다독이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 지구대입니다. 신촌의 지구대라 그래서 어딘지 모르고 와보니까 내가 이 연희동에서 한 5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옛날 이 신촌 파출소를 되게 낯익어, 여기가. 나도 학생 때 이렇게 술 먹고 집에 간다고 지나가다 보면 여기가 그냥 바글바글해. 여기 바글바글하면 아주 힘든 데라. 그리고 이 복장은 늙은 복장인가? 내근한테 이렇게 입고. 네, 두 번째 픽 가보죠. 며칠 고생했다입니다. 자, 어제 윤 대통령은 울산에서 열린 정조대왕암 진수식에 참석했습니다. 워낙 크고 의미 있는 행사인지라 여당 대표 권성동 대행도 함께 자리했는데요. 대놓고 쏠린 카메라의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공개석상에선 한마디도 나누질 않았습니다. 오늘은 국내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한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제1번 함인 정조대왕함을 진수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그런데 아차, 이걸 놓쳤습니다. 윤 대통령과 권대행, 울산까지 한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는데요. 기내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문자 노출 사건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권대행에게 며칠 고생했다. 당이 비상체제니 잘 이끌어서 당과 정부가 다 같이 잘하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참석자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라는 걸 전제로 대화가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어떨까요? 그래도 권성동이다, 툭툭 털고 힘내라 이렇게 힘을 실어준 걸까요? 아니면 큰 의미 없는 의례적인 인사말이었을까요? 저는 그것도 좀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 발언 자체가 뭐 며칠 뭐 고생 좀 했겠다. 이 사안을 뭔가 너무 단순하게 바라보시는 게 아닌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사 구분을 하지 못하고 국민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네, 대통령의 속내를 함부로 짐작할 수는 없겠죠. 다만 최근 국민의힘에선 권대행 체제를 끝내고 조기 전당대회 열자, 아님 비대위로 가자는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바로 조기 전대로 가는 건 어떻습니까? 재신임이 안 되면 조기 전대로 가야겠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현진 최고위원이 갑작스레 사퇴 카드를 던졌습니다. 현 지도부를 해체하고 비대위를 꾸리자는 건데요. 급 폭풍 전야가 된 국민의힘 사태, 잠시 후 조멘토가 톡 쏘는 정치에서 전할 겁니다. 자, 드라마계에 할 말을 하는 우영우가 있다면 다정회에는 톡 쏘는 말만 하는 조익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상한 당정 준석열이 됐지만 준투더석, 투더열. 가로를 읽어도 준석성열, 세로를 읽어도 준석성열. 윤 대통령이 이 끈끈한 인연을 무자르듯 끊어내진 않을 거란 길에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네, 이 조투더 익투더 조의 분석에 따르면요. 자,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윤핵관 대 이준석 대표 갈등이 계속 이렇게 극한으로만 가진 않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저는 이 사태도 이거 정말 이혼 위기라고 느낄 수 있는데 또 정치인이 꼭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서로 잘 풀었으면 좋겠다. 글쎄요, 아직은 조정 기간인가 봅니다. 이준석 대표와 소셜미디어 설전을 이어가던 친윤계 이철규 의원, 오늘은 라디오에 나와서 내부 총질한 거 맞지 않느냐 2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TK 지역에서 당원들을 만나고 있죠. 이 소식도 조투더 익투더 조가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언행을 보면은 국정을 뒷받침하는 일보다는 늘 뒤에서 조롱하고 발목 잡고 또 이렇게 이 방해하는 일들이 대다수였죠. 그래서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픽입니다. 첫 번째 경찰국장입니다. 다음 달 2일 나오르면 경찰국이 출범합니다. 행안부가 경찰국 인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 앞서 이상민 장관이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을 지적한 만큼 첫 수장은 비경찰대 출신 인사가 유력하다는 전망 나왔습니다. 혹시 그 경찰국장 인사는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네, 어느 정도 윤곽을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급 인사는 마찬가지로 좀 비경찰대 출신 위주로? 과장급 인사는요, 골고루 하려고 합니다. 세 개 과가 있잖아요. 네, 조금 전에 속보가 바로 들어왔습니다. 역시 비경찰대 출신 치안감인 김순호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이 첫 경찰국장으로 낙점됐습니다. 네, 김 국장은 광주고등학교와 성균관대를 졸업한 뒤 1989년 경장 경력 채용으로 경찰에 입직했습니다. 서울 방배경찰서장, 서울청 보안부장을 역임했고요. 현재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준비 단장도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픽입니다. 전현희 특별감사입니다.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복무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점검, 그러니까 공무원의 출퇴근 시간과 근무 시간, 시간의 수당 등 전부 살펴보겠다는 건데요. 한 관계자에 따르면 전현희 위원장이 서울에서 세종으로 출퇴근을 했던 지난 2년간 점심을 먹은 뒤 오후에 출근하는 일이 잦았다는 상습 지각 제보가 감사원에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자, 권익위는 당혹스러운 눈치입니다.
위원회급의 기관 감사는 통상 3년마다 이뤄지는데 권혁위는 1년 만에 다시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위원장을 소위 찍어내기 위해서 감사원이 발을 맞춘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죠.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존경하십니까? 그분의 국정 철학, 그분과 이 전 대통령과의 차이 잘 알고 계세요? 국정 철학과 과제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정파나 이런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네, 마지막 픽입니다. 술잔 투척 부지사입니다. 자, 경기도의회 여야 의석수가 78대 78. 네, 가뜩이나 협치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김동연 경기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진 경기도 부지사가 여야 도의원들과 함께한 저녁 자리에서 술잔을 던져 파문이 일었습니다. 자, 민주당 남종석 대표의원과 논쟁이 벌어지자 김 부지사가 술잔을 던졌고 공교롭게도 전에 광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 앞으로 날아갔습니다. 앞에 놓인 접시가 깨졌고 유리 파편이 튀었다고 합니다. 그의 행위는 도민의 대표인 도의회에 대한 폭력이다. 네, 광미숙 대표 특수 폭행과 특수 협박 혐의로 김 부지사를 고소했고 경찰이 오늘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부지사는 불미스러운 일을 일부 인정한다는 사과문을 냈습니다. 네, 금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신체커가 얘기하는 사이에 여러 가지 속보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경찰국장 관련한 속보는 이제 신혜원 체커가 바로 얘기를 했고요. 일단 오늘 그 교육부 업무 보고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박순애 교육부총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데 이제 관련된 내용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이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이르면 2025년부터 이제 한 살, 그러니까 1년 빨라지는 거죠. 입학 연령이 이제 7세 입학, 만 5세 입학이 이제 추진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되는 내용, 또 자사고를 유지하고 외고를 폐지하는 그런 등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이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요. 저희가 다음에 모아가지고 한번 추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이제 감사원의 감사 얘기를 아까 뉴스픽에서 했잖아요. 관련해서 조금 전 감사원장의 발언이 이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가 있었던 날인데요.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최재 감사원장이 조금 전에 감사원의 역할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발언이 이제 감사원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을 불러왔는데요. 질문을 던졌던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대나무처럼 꼿꼿해야 되는데 고무줄처럼 흔들흔들거리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고 진행을 맡고 있던 국민의힘 김동욱 위원장도 저도 귀를 의심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혹시 다른 얘기를 할 게 없느냐라는 그런 발언 기회를 줬지만 최 원장이 일단은 같은 얘기를 반복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아마 관련해서 이 발언이 조금 좀 논란이 더 번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좋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추가로 속보가 더 들어오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이제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마지노선이라고 많이들 평가하던 지지율 30%대가 무너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취임 석 달도 안 된 80일 만에 지지율 30% 저지선이 무너진 겁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해 28%, 잘못하고 있다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오른 62%였습니다. 7월 첫째 주 37%로 처음 30%대에 진입한 뒤에 이번 주 처음 20%대로 떨어진 겁니다. 한국갤럽은 경찰국 신설과 문자 노출로 증폭된 여당 내 갈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보통 여당 내 갈등은 일단 여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어서 보시게 될 그 지지율 그래프, 정당 지지율 그래프가 나올 텐데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36%까지 떨어졌고요. 민주당은 36%까지 올라선 상황입니다. 지금 지지율이 같은 상황인데요. 사실 여당 내 갈등은 당연히 여당 지지율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다만 대통령 지지율엔 긍정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제한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고 적은 문자가 공개된 상황이죠.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한 걸로 비치게 됐는데요. 부정평가 항목 중에서 그래서 그 부정평가 이유 가운데 문자 메시지 사태가 3%를 차지했습니다. 새로운 부정평가 항목으로 포함이 된 겁니다. 네. 자, 오늘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열자는 의견이 지금 분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속보들이 있는데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톡쏘는 정치에서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게 뭐예요? 조익조? 조익조가 뭐예요? 익투더죠. 이렇게 손도 같이.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새 인기임 드라마를 좀. 아, 그래요? 어떻게 하는? 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투더상 투더복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국장 잘하셨는데 앞뒤를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앞뒤를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상 투더 복 투더상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알았어요. 이름을 막 부르네요. 괜찮아요. 상복이라는 이름이 좀 촌스럽긴 하죠. 네. 자, 윤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휴가에 들어가죠. 뭔가 이제 반등 계기를 마련해 놓고 휴가를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이제 마음이 좀 무거울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아까 신채커가 했는데요. 오늘 두 가지의 민생 행보를 했죠. 네, 일단 처음으로 코로나19 관련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새 정부의 거리두기 방점은 자율에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전문가들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표적화된 정밀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상 회복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정부 방역 의료 대응의 목표입니다. 과학적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한다는 원칙 아래 방역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 신촌 지구대를 방문했습니다. 휴가철 경찰의 치안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현장 경찰관들을 격려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제가 연희동에서 50년 가까이 살지 않았냐. 옛날 신촌 파출소가 굉장히 낯익고 반갑다고 인사하면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모습을 보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든든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과 사흘 전이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경찰서장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이라고 비판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치안 현장의 최일선을 찾아 갈등 진화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앞으로 이제 그런 거 좀 하려면요. 미리 좀 얘기 좀 하고 합시다. 지금 이제 정 의원분들이 복국장 유행에 느리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복국장 실망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이름을 바꿔라 뭐 이런 좀 얘기도 하는데요. 네. 백 관장. 네. 다음부터 좀 미리 좀 준비해서 합시다. 네. 네. 저는 JTBC밖에 안 보기 때문에 좀 그런데 앞으로 좀 볼게요. 네, 유명한 드라마니까요. 자, 신채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 원픽입니다. 이 지지율 30% 저지선 무너졌다. 윤 대통령 민생으로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인데요. 본격적인 전당대회 문이 열렸습니다. 본선행 3명의 얼굴이 정해졌죠. 이재명 의원 그리고 박용진, 강훈식 의원이 그 주인공이 됐습니다. 97그룹 주자들 중에 2명이 나왔는데 벌써부터 단일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관련 소식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네, 아직 민주당 소식은 안 들어오고 있죠. 지금 개표 중이고 곧 발표를 한다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러면 내일 저희가 다뤄야 되겠네요. 내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실장은 남아서 좀 이래요. 네, 자 좋습니다. 야근을 하라는 국장 주문에 살짝 더 일했습니다. 어제 방송 끝난 직후에 민주당 당대표 선거 대진표 확정됐죠. 3파전인데요. 본선으로 가는 한 자리는 역시 이재명 의원이었고요. 나머지 2장에 관심이 쏠렸었는데 97그룹에게 돌아갔습니다. 97그룹 중에서도 박용진 의원 그리고 강훈식 의원입니다. 이제는 비공개 활동보다는 공개 활동 비중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들썩들썩한 전당대회가 되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이 정말 확 달라졌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의 돌풍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훈풍에서 강풍으로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이고 세 사람 오늘 아침 일찍부터 만났습니다. 공정한 선거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서약식에서 만난 건데요. 살짝 어색해 보이는 풍경이긴 했지만요. 다 같이 화이팅 한번 외치고 레이스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입니다. 표 2번 박용진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표 3번 강훈식 후보입니다. 화이팅 한번 하시죠. 자, 민주당 화이팅 하겠습니다. 민주당 화이팅! 오늘 세 사람 한 자리에 또 모였습니다. 이 의원이 일정 때문에 먼저 자리를 떠나긴 했지만요. 정치교체 추진위원회가 주최하는 당 대표자, 후보자 공개 토론회였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말 했는지만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각 또는 당원들의 생각과 이 여의도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 쉽게 약속하지 않고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고 우리부터 내부 총질이란 말 쓰지 맙시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수박이라는 단어 쓰지 말자고 말씀하신 거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부터 달라지고 우리 정치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쓸모 있는 정당 민주당이 국민의 삶과 괴리되지 않게 해보자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슬로건의 당대표 후보로서 나섰습니다. 자, 그러면 딱 30일 남은 전당대회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전개가 될까요? 이재명 의원과 97그룹 두 의원이 맞붙는 모양새가 되면서요. 사그라들었던 단일화 논의가 당장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컷오프가 끝난 직후 소감을 밝히자마자 단일화 먼저 얘기했습니다. 예, 우리 강훈식 후보 바로 뒤에 있는데 화이팅! 오늘 밤이 넘어가기 전에 강훈식 의원님과 긴밀한 통화를 해보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박 의원 구체적으로 시기까지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단일화 시한은 언제입니까? 제일 좋은 건 첫 당원 투표가 시작되는 8월 3일 강원 대구 경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선택을 하시기 전에 단일화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가장 좋다. 민주당 전당대회 8월 3일 강원, 대구, 경북 지역 투표를 하면서 권역별로 당원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아예 단일화하자 이런 제안인 겁니다. 강훈식 의원 어떻게 받았을까요? 원칙적으로 단일화 좋다. 그런데 반 이재명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미래를 위한 단일화하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컷오프 이후에 그 논의하자고 했으니까 저도 그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화하신다고 그랬어요. 전화 받으면 되죠. 강 의원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자신의 옆에서 손을 들어주면 오히려 더 감동적일 거라면서 단일화를 본인으로 하자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박용진 의원께서 제 옆에서 제 손 들어주면서 새로운 민주당, 미래의 민주당으로 가자. 새로운 파격 이변의 선거를 위해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로 단일화 요청을 좀 모아주시면 어떠냐. 어쩌면 당대표는 강훈식, 어대식으로 맞받은 강 의원. 이변의 후보는 본인이니까 본인으로 단일화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박 의원에게 역제안한 건데요. 박 의원은 포기를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훈식 의원께서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본인의 손을 들어달라. 자포자기가 단일화는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직접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보고 포기하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묘한 신경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선 레이스 첫날인데 두 사람 벌써 핑퐁 게임 하듯이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것에서는 두 의원이 다 공감을 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시기에 있어서 박 의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닷새 남은 다음 달 3일 전까지 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강 의원은 급한 것은 없다고 표면적으로는 여유롭게 대응하는 모양새인데요. 컷오프 전에도 이어졌던 97그룹 사이의 동상이몽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의원을 직격하면서도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이 사법 리스크 문제를 우리가 예민하게 보고 또 심각하게 들여다보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아니 이재명 연대로는 못 이기죠. 다만 지금 이재명 후보만으로도 민주당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두의 예상대로 본선으로 간 이재명 의원의 머릿속이 궁금해지는데요.
본선 과정에서는 이 의원을 둘러싸고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먼저 97그룹 2명이 자신을 견제하고 나서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코드표 통과하신 후보님들이 이제 단일화를 해서 의원님을 좀 견제하겠다라는 그런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딱히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지만 정말 97그룹 단일화가 성사되어서 지금까지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던 이 의원과 1대1로 맞붙는 구도로 재편된다면 변수가 아닐 수 없겠죠. 한편 이 의원의 주변 의원들은 박용진, 강훈식 두 의원의 단일화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변수는 이 의원을 둘러싼 수사입니다. 경찰이 8월 중순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결론 짓겠다고 했고 백현동 의혹도 1차적인 결론을 조만간 내놓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의원 오늘 토론회에서 심경을 토로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모든 영역의 기득권으로부터 총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변수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8월에 예정된 사면, 그러니까 이 사면이 한때 친문 대선 주자로 평가받던 김경수 전 지사가 포함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정말 김 전 지사가 사면되면 이번 당대표 컷오프 때 힘을 쓰지 못한 이른바 친문 표심이 특정 후보를 향해 향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의원 김 전 지사의 사면에 대해선 침묵한 바 있죠. 김경수 지사 사면 거론되고 있는데 차기 잠룡으로 부상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혹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알려진 새로운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사람이 법인카드 선결제의 당사자였던 것이 JTBC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를 수행한 배모 씨가 법인카드로 재결제하기 전에 썼던 카드 중 하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배 씨가 법카 바꿔치기에 사용한 개인카드 중엔 숨진 김 씨 명의 카드도 있었습니다. 김혜경 씨 밑에 배모 씨라고 있잖아요. 선결제로 취소하는데 사용된 카드가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김 이사 고인 카드였었어요. 또 숨진 김 씨가 지난해부터 경기도 산화기관 비상임 이사로 일해왔고 또 숨진 채 발견된 곳이 김혜경 씨를 수행하던 배 씨의 명의로 된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의원을 향해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법카를 바꿔치기 한 분이 그분이라고 들어봤는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비상임사였다고 하는데 좀 알고 계셨나요? 3파전이 된 민주당 당대표 선거 이 중 한 명과 지도부를 구성할 최고위원 대진표도 확정됐습니다. 예비 후보만 17명으로 상당히 많았었는데 본선에서 경쟁할 후보들 8명만 남았습니다. 의원들로만 대진표가 짜였는데요. 이 중에서 다음 달 5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친명계 6명, 비명계 4명에서 동수로 4대4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특히 친명계로 분류되는 서영교 의원, 반대의 고민정 의원 이렇게 두 사람만 여성 의원인데요. 민주당 당원 당규엔 최종 5인 안에 여성 의원이 없다면 한 명은 무조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최고위원에 선출될 수 있는데 친명이 될지 비명계가 될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17명에 8명 이렇게 당을 한번 살려보겠다, 변화시켜보겠다는 의지로 도전자가 많이 생긴 그런 경선이었고요. 결과도 매우 드라마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다음 달 28일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투표가 진행되고요. 국민 여론조사 25%를 합산하게 됩니다. 높은 순으로 당대표 1명, 최고위원 5명이 나오게 됩니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 3파전 압축, 97 단일화 급물살 속 신경전. 네. 자, 연지원 실장은 이제 오늘까지 하는 거죠. 다음 주에 이제 류정환 실장이 돌아오는 거지만 이제 국회 다시 돌아가서도 좀 중요한 소식이 있으면 류정환 실장한테 연락 좀 해주고 좀 그래요. 정보도 좀 전해주고. 네, 그 전에도 계속해서 류정환 선배한테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류정환 실장이 저한테는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 네, 본인이 다 취재한 걸로 얘기하던데. 아니에요? 네. 예. 알았습니다. 자, 좋아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앞으로 30일 남았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되죠. 관련 소식을 조금 더 짚어보면요.
참, 이재명 의원이 지금 지방 일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 의원 오늘 오후 영서 지역 당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춘천으로 떠나는데요. 떠나는 길에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자신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데요. 이 의원은 자신에 대해 사실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과격한 개혁을 해서 자신들에게 피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당 개혁을 두고서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제가 아는 바로는요. 진보적 대중정당. 고학력, 고소득자들, 소위 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리 지지자가 더 많습니다. 저학력에 저소득층이 국힘 지지가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제 언론 때문에 그러지. 네, 지금 이제 이재명 의원의 발언, 국민의힘 쪽에서 좀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관련된 얘기가 더 나오면요,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현 실장이 예상했던 대로 수월하게 올라왔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박용진, 강훈식 두 의원도 합류를 했네요. 네, 박 의원과 강 의원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자마자 단일화 띄우기에 들어가는데요. 박 의원은 97세대 2명이 올라간 게 세대 교체를 완수하고 민주당 쇄신 만들라는 바람이 모인 것이라면서 강훈식 의원과 빠른 시간 안에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단일화 시안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요. 박 의원은 첫 당원 투표가 시작되는 8월 3일 전이 좋다고 하면서 당원들이 선택을 하시기 전에 단일화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가장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강훈식 의원은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입장입니다. 강 의원은 먼저 이재명 의원을 겨냥해서는 이 후보는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리더십,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미래의 리더십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또 박용진 후보가 쓴소리를 하면서 당의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한 것은 존중하고 감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요, 아쉽게도 반 이재명 구도에 많이 고착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두 사람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강훈식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인데요. 두 분 다 긍정적이시죠? 예, 저는 긍정을 너무 엄청 적극적이고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 민주당의 미래를 책임져 나갈 미래 세대가 훅 하고 올라온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니다. 새로운 세대가 나와서 결국은 여론조사하고 어떤 룰에 맞춰서 하자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파격이 아니다. 네. 자, 결국은 이제 단일화를 하려면 룰이 중요하잖아요. 단일화 룰에 대해서 혹시 언급된 게 있나요? 네, 박용진 의원 아직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다면서도 이 당심과 민심에 괴리되지 않는 방법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당대회가 70%의 당심과 30% 정도의 민심을 반영하는 수준이라면서 이 방법 빨리 찾아오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고요. 당장 다음 주부터 당원 투표가 시작되는 것을 염두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면에 강 의원은 박 의원이 대선에 나왔었기 때문에 자신보다 인지도가 높다면서 그런 식의 단일화는 아무 감동과 감흥이 없고 큰 사람이 작은 사람 삼켰다는 표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박 의원과 이야기는 해볼 것이라면서 다 열어놓고 논의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 방법들을 빨리 찾아보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주말을 넘기지 않고 강훈식 후보하고 만나볼 생각입니다.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이럴 텐데요. 저는 그런 것들은 다 열어놓고 논의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 3파전. 97 단일화 급물살 속 신경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최근 이딴 구설로 국민의힘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죠. 국민의힘 내부에선 비대위를 구성하거나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배현진 최고위원이 전격 사퇴하면서 비대위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의 사퇴 없이는 비대위도 조기 전대도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30% 선마저 무너져버린 이 국정 지지율. 취임 80일 만에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지금쯤에는 제가 볼 때 20%대에 떨어지는 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만은
지지율 하락의 1등 공신, 누가 뭐라고 해도 권성동 직무대행이죠. 이딴 구설로 여야를 떠나 깊은 자괴감을 안겼습니다.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그냥 요즘은 계속 그거예요. 이거 뭐지? 야, 이게 뭐냐? 저희도 요즘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정도 실력 가진 사람들한테 선거 진 거냐? 선거 진 거야?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선 기가 찰 노릇이겠죠. 권성동 체제로는 더 이상 안 된다.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대통령과 당대표 간의 관계에서는 신뢰 관계는 이미 금이 갔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가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원내대표 기능과 당대표 기능을 다 하겠다. 저는 그건 좀 욕심이라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최고위원 총사퇴론도 흘러나왔는데요. 최고위원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비상대책위로 꾸려지고 또 조기전대로 갈 수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의 사퇴 없이도요? 예, 관계없이 지도부가 사퇴하기 때문에 지도부가 공백 기관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예. 배현진 최고위원이 기다렸다는 듯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최고위원에서 물러나겠다, 전격 사퇴를 선언한 겁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이 지도부의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배 최고위원은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배 최고위원 혼자만 사퇴해선 비대위 체제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당원 당규상 요건이 있죠. 대표가 거리 상태이거나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했을 때만 가능한데요. 최고위의 기능 상실,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당원 당규상의 비대위로 가려면 전원이 사퇴를 해야죠. 예. 그것만 말씀을 드리죠. 최고위원 총사퇴, 지금으로선 어려워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정미경 최고위원은 비대위 전환은 이 대표를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는 꼼수일 뿐이다. 날을 세웠죠. 그게 꼼수죠. 배현진 최고위원이 그만 윤리위 결정은 당권 정지 6개월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대위로 가면은요 제명과 같은 효과를 최고위가 줘버리는 거죠. 즉 이거는 원래 그 효력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적으로 가처분 대상이 돼요. 최고위원회에서 스스로 물러날리는 만무해 보입니다. 역시 이준석계로 통하는 김용태 최고위원도 사퇴는 없다 못을 박았습니다. 권성동 대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한때 철권 연대로 불렸죠. 안철수 의원도 당원을 강조하며 권성동 체제에 일단 힘을 실었는데요. 당헌도 당에서 모두 다 준수해야 될 헌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직무대행 체제로 되어 있고 의원총회에서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당대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는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지 않나. 다만 권대행이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얻지 못한다면 그때는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권대행이 다음 주 월요일쯤에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서 재신임을 묻겠다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재신임이 안 되면 그러면 바로 조기 전대로 가는 건 어떻습니까? 재신임이 안 되면 조기 전대로 가야겠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동안 조기 전대론을 앞장서 주장해온 김기현 의원은 권대행을 직접적으로 압박했는데요. 당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선당 후사를 강조했습니다. 일단 의총에서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게 우선이겠죠. 그런데 당사자인 권대행, 재신임을 물을 계획이 전혀 없다. 딱 잘랐습니다. 사실 권대행이 스스로 물러난다고 해도 이준석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이상 조기 전대도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이준석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섣불리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칫 또 대표가 2명이 되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권대행을 대체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
조수진 직무대행뿐입니다. 조수진 최고위원이 그렇죠. 당대표 직무대행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 집권 여당인데 좀 우스운 꼴 아니겠습니까? 직무대행의 직무대행. 네. 그리고 조수진 최고위원이 또 초선이시고 이런데 당대표의 역할을 하기도 쉽지 않고요. 다만 이 대표에게도 선당 후사라 압박이 커질 수 있겠죠. 권성동 체제로는 도저히 안 된다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 결론은 한결같습니다. 권성동 체제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건데요. 권대행의 성장 가능성을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권선동 원내대표도 계속 성장하는 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이거를 수습하고 가야지. 성장 당한 거 아닙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국민의힘이 비대위 구성이나 조기 전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결국 경찰 수사 결과뿐인 듯한데요. 이 역시 문자 공개로 사정이 많이 바뀌었다는 평가입니다. 경찰 수사도 조금 문제가 있는 구석이 있으면 압력이 있었다. 라는 얘기로 흘러가게 딱 좋게 됐다. 딱 좋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경찰 수사나 지금 기소 문제도 뭐 당연히 기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경찰도 근거가 충분치 않은 이런 무리한 기소는 못할 겁니다. 이런 가운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왜 이 대표를 압수수색하거나 소환 조사하지 않았느냐, 이 대표 사건 수사 책임자를 공개 질책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 수사에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던 게 아니냐 뒷말이 나왔습니다. 김 청장은 모든 사건이 정체돼 있다는 이런 취지에서 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누구든 상관없이 신속 대응하는 게 소신이다, 이렇게 해명을 내놨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 이 대표가 색안경을 끼고 볼 요소가 하나 더 늘어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가 울릉도에서 나와서 포항의 모습을 드러냈죠. 바로 경주로 이동을 했다는 거죠, 연 실장? 네, 그렇습니다. 경주로 이동해서 지역 당원들과 순두부로 회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JTBC 취재진이 함께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최 기자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아이고, 뭐 어제 울릉도 성인봉 갔다 왔더니 다리가 좀... 섬은 어떻게 좋으셨나요? 그 섬은 참 정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 대표는 어젯밤 당원 만남을 마친 뒤에 그 섬 누구보다 지역의 당원들이 오히려 가장 개혁적이고 당을 걱정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사자성어 양두구육을 언급한 데 이어서 또다시 여의도 정치권을 겨냥한 겁니다. 이 대표는 당분간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을 돌면서 당원을 만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TK 지역은 사실 우리 당에 많은 당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특히 뭐 당협이나 이런 거에 소속되지 않지만은 굉장히 당에 대한 고민이 많은 당원들과 얘기를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네. 어제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했던 총선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이 됐잖아요.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입장을 밝힌 게 있죠. 네, 이준석 대표는 이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2년간 보수정에 미친 해악이 오늘로써 종결되길, 끝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이 돈벌이에 미쳐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내부 총질했던 유튜버들에게 현혹이 됐던 많은 분들이 이제 이성을 되찾았으면 한다, 톡 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내부 총질이란 단어가 또 눈에 띕니다. 항상 남을 지목하고 까내렸지만 당신들이 오히려 보수 몰락을 위해 뛰던 내부 총질러였고 또 스파이였고 프락치였다,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내부 총질러,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민경욱 전 의원과 유튜버 가로세로 연구소를 아마 지칭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권성동 직무대행도 이번 소송 기각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대법원 기각에 대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이준석 대표 발언하고는 또 약간 결이 다르죠. 네, 권성동 대행은 지난 2년 동안 우리 사회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국민적 불신과 갈등이라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다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대표와 다르게 부정선거 주장을 하는 분들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감쌌는데요. 선관위가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법 해석으로 국민 신뢰를 잃고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불신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면서 선관위의 공정성에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사전투표도 강력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가 되면서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 혹시 윤심이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이 정치권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입장문을 직접 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리위는 입장문을 내고 윤리 징계 결정을 소위 윤핵관과 연계시키는 악의적 정치 프레임 씌우기는 구태 정치행위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의 조폭과 같다. 김용태 최고위원의 당권 쿠데타 세력, 하태경 의원의 극렬 유튜브 농간에 넘어갔다는 발언을 콕 집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윤리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넘어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다 비판을 한 겁니다. 네, 윤리위 결정에 당권 쿠데타 세력이란 말을 한 당사자죠. 김용태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에서 공개적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윤리위는 신성 불가침 조직이 아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김 최고위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윤리위는 절대 선이고 진리이니 윤리위의 결정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구태 정치이자 존재 부정이라는 윤리의 인식은 반민주적인 생각입니다. 윤리위 결정에 비판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다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당원들 위에 있는 절대적 존재라는 말입니까? 배현진 최고위원이 오늘 전격 사퇴를 하면서 당 지도 체제를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자는 그런 목소리가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 일부가 입장문을 냈다는 거죠, 신채커. 네, 국민의힘 초선 의원 일부가 당 지도부의 실수와 내분이 보도가 되면서 당원 게시판이 뜨겁고 또 지역 주민으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오히려 정부의 개혁 동력을 위축시키고 있다 지적을 했고요. 신속하게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서 당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조멘토가 발제해서 설명을 했지만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지 않는 한은 비대위 전환은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최고위원 총사퇴 없이 비대위를 구성한 전례가 없다고 잘라 말했는데요. 조수진 최고위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최고위 기능 상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최고위에 대한 판결은 없지만 노동조합 등에 대한 판례나 법제처 유권 해석을 보면 총사퇴해야 기능 상실로 본다는 겁니다. 당 사무국도 비대위 구성을 위해서는 최고위원들의 전원 사퇴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죠. 그러니까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지 않는 한 일부가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해서 또 일부가 빠졌다고 해서 비대위 체제를 구성한 전례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다만 배현진 최고위원이 오늘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 권성동 원톱 체제가 많이 흔들릴 것임은 또 분명해 보이네요. 지금 이제 비대위로 전환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마디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안 그래도 힘든 정부인데 당까지 저렇게 각자 도생하려고 한다면서 지금 비대위를 하자는 건 또 라스푸틴을 들여서 노욕의 점성술로 하자는 건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비대위 구성 움직임을 비판을 하면서 노욕의 점성술, 그러니까 별의 순간을 이야기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저격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을 비판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까지 이제 공세를 폈네요. 자, 아무래도 이제 비대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지금 조멘토가 얘기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혹시 모를 비대위원장 복귀를 선제적으로 차단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해석이 또 정치권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홍 시장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싣는 글을 잇따라 올리고 있는데요. 경찰국 설치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조금 잦아들긴 했습니다만 경찰 잡으려고 검사가 됐다는 뒷이야기도 소개했다는 거죠. 네, 홍 시장은 대구 청소년 참여기구 연합이 주최한 워크숍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자신이 검사가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부친이 작물 취득 혐의로 억울하게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던 일을 언급하면서 당시 파출소 순경들에게 부친이 억울하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먹히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부친이 이틀 동안 곤욕을 치르고 풀려났다 하면서 경찰 잡으려면 무엇을 하면 되겠느냐고 물어보니까 검사하면 되겠다, 검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대에 진학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경찰 수사권에 대해서도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걸로 풀이가 됩니다. 네. 자, 그렇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그 갤럽 여론조사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관한 얘기를 앞서 여러 번 했는데 이제 첫 20% 지지율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제 코멘트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제 국민만 보고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는데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국민도 진정성을 다시 생각해 줄 거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네. 자, 좋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사정도 상당히 복잡한데 아마 관련한 속보가 역시 많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연 실장, 다음 주에 이것도 부탁해요. 네, 이거는 조익식 멘토한테 좀 토스해줘요. 네, 다음 주에도 뭐 토스 잘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의 톡 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 전격 사퇴, 비대위 조기 전대 실현 가능 카드, 조수진 직무대행뿐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뭐 보이지 않았어요? 안 보였나? 잠깐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백반장 옷이 잠깐 보였던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네. 자, 좋습니다. 다음은 백다혜 반장의 주민으로 갑니다. 백반장이 들어오는 중이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좀 가려도 괜찮아요. 네. 자, 어제 국회 법사위 한동훈 법무장관과 야당 의원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며칠 전 대정부 질문에 이어서 인사정보관리단을 둘러싼 설전이 계속된 거죠. 특히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실언 논란을 불러왔던 철험의 의원들과는 사사건건 부딪혔고요. 박범계 전 법무장관의 2차전도 벌어졌습니다. 관련 소식을 백다혜 반장이 전하겠습니다. 스타 장관 탄생을 주문하셨는데 역시 두 분이다 싶습니다. 근데 스타일이 조금 다른 게 한동훈 장관은 눈이 빨라서 상대 주먹을 잘 피하면서 카운터로 잘 맞받아칩니다. 예, 그러면서 꼭 몇 대 더 때려요. 아웃복서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꼽은 2명의 스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었죠. 이번 주 정치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분은 단연코 이분, 오늘의 인물로 선정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좌청룡 500호 중 한 명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난 5월 인사청문회부터 지난 25일 대정부 질문까지 야당인 민주당은 한 장관에게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연패를 기록하고 있다는 평을 받았는데요. 그래서인지 어제 한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는 여러모로 한동훈 대 민주당 2차전으로 비춰졌습니다. 지금 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대표가 뽑아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답변을 다시 드릴까요? 하더라고요. 잘생겼습니다. 뭐라고요? 잘생겼습니다. 비꼬는 겁니까? 제가 잘 새겨듣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냐고요. 제 질문에 대해서는 빅픽 때문에 받고 제 질문이 웃깁니까? 네. 한 장관과 민주당의 2차전에 앞서서 1차전을 짚어볼 텐데요. 민주당 내 초선 의원들로 구성된 철험의 활약이 단연코 눈에 띄었습니다. 최강욱, 이수진 의원 등을 필두로 한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죠. 한 장관과는 필연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지난 5월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부터 검수완박 법안을 지적한 한 장관인데요. 이에 철험회 의원들은 한 장관의 자녀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한국 3M 같습니다. 한국 3M. 거기 보면 영리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이미 언론에 공개된 의혹들임에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질의가 진행되면서 준비되지 않은 청문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달랐을까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했던 인사정보관리 업무가 법무부로 이관된 것과 관련해서 법사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는 유명 복서 무하마드 알리의 명언처럼 디테일을
심장을 파고드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조직도에 인사검증관리단이 없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인사검증관리단이 법적으로 어떤 기관인지 정확한 용어를 물었습니다. 법적인 용어를 물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보조기관하고 보좌기관을 둘 수 있어요? 예. 보조기관이에요? 보좌기관이에요? 제가 그 부분에 제가 정확하게 몰라요? 모르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본인들이 쓴 보고서에다가 보좌기관이라고 써놔놓고 그걸 몰라요. 지금 한 장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신경전으로 번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동안에 해온 관례가 있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관례로 인사검증을 합니까? 과거에 그래왔습니다. 아니 이렇게 전문성이 없었고 인사검증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내규가 있어야죠. 그럼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의뢰받은 것으로 하는 것이고요. 아니, 의뢰받는 걸 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지난 그럼 5년간 구멍가게처럼 내규가... 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철험회 의원들과 한 장관의 치열한 신경전은 태도 논란에 대한 지적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답을 알려주면서 뭐라 질문합니까? 기본적인 것도 아까 물어보니까 자꾸 망설이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법제처, 그거는 중앙행정기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혹은 대통령실은? 그냥 말씀을 해주십시오. 맞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 그러니까 옛날 검사 시절 버릇이 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넘겨짚고 다른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직업병입니다. 두 사람의 뜨거운 신경전, 눈빛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했는데요. 가만히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모습, 며칠 전 어느 순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말인 못입니다.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과거에 의원님께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택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한 장관과 눈으로 대화를 나눈 사람 최강욱 의원이 처음은 아니었죠.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맞대결은 단연코 가장 큰 화제가 됐습니다. 첫 질의자로 나섰던 전직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은 공직자의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가 맡는다는 건 꼼수고 법치농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 장관을 보임한다라고 그렇게 끼워넣기 했습니다. 물건을 끼워 팔기는 제가 봤어도 법령을 끼워넣기 하는 건 처음 봅니다. 이게 꼼수입니다. 이게 법치농단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외향은 법치를 띠고 있지만 실제는 반법치다 이 말입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는 다소 격양된 모습의 박 의원과 이에 맞서 조근조근 반박하는 한 장관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대정부 질문 이후 여론 반응을 의식했던 걸까요?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가던 박범계 의원, 전임 장관으로서 한 장관에게 우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에 준 것은 법치주의 위반임이 분명하고 법무행정이 부실인사 또 검증과 사찰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논란으로 커다란 책임과 혼란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혹시나 민정수석실 없애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이러한 법적인 헌법적 근거를 벗어나서 인사검증을 준 것은 대통령의 책임의 방패막이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간중간 질문의 포인트를 알려줄 테니 메모를 해서 답변해달라는 말을 덧붙였는데요. 7분여간 혼자서 질의를 이어가던 박 의원, 한 장관이 말을 꺼내자 이를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검찰국장이 가져다준 메모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이 방금 대답한 헌법과 법률과 시행령이 인사정보관리단의 근거다라고 하는 장관의 답변에 따른 그 근거를 근데 신장희 국장이 그 메모가 아닙니다. 알았어요. 예. 알았고 예. 그렇게 너무 그렇게 저 바로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예. 아니면 아니에요. 지난 대정부 질문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시였을까요? 하지만 결국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면서 두 사람의 신경전은 다시 불거졌습니다. 제 말에 잘 듣고 제 말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을 좀 해보세요. 예? 말씀드리고 있지 그런 않습니까? 버릇을 한번 좀 가져보세요 좀.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반대하시는 이유는 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법사위 내내 치열했던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간의 신경전,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국회 오셨으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불편한 질문 하시잖아요. 대정부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고 국회는 전쟁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특히 장관님 전장에 나선 장수, 무사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더 주의하겠습니다. 한편 철험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한동훈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어설프게 한 장관을 공격해서 존재감만 더 부각시켜주지 않았냐는 겁니다. 오늘의 주민 한마디는 이 장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돌덩이. 뜨겁게 지져봐라. 거세게 때려봐라. 나는 단단한 돌덩이. 네. 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아직 잡히지 않고 있고 연기될 걸로 일단 보이는데 어제 여야가 정확한 일정을 놓고 부딪혔다는 거죠? 네, 원래는 다음 달 한 4일쯤 열릴 예정이었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네, 결국은 좀 연기가 됐습니다.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인데요. 민주당은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 발령된 류사명 총경을 증인으로 채택하자 주장을 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엄연히 후보자 검증을 위한 자리 아니냐라면서 류 총경의 참석을 반대했는데요. 그러자 민주당 경찰국 설치가 떳떳하다면 여당이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류 총경 증인 채택하자 재차 강조를 했는데 그러자 국민의힘은 류 총경을 불법적 집단 행동을 주도한 특정인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윤 후보자의 청문 계획을 정하기 위해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는 27분 만에 정회했습니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사실상 자동적으로 산회했는데요. 여야는 다음 달 8일을 인사청문회 데드라인으로 보고 오늘부터 다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증인 채택 문제로 시간을 끌다가 청장 임명을 강행하려는 꼼수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순탄치는 않네요. 자,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윤희근 후보자에 대한 항의 방문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경찰청을 찾아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만났는데요. 전국 경찰서장 회의 이후에 이뤄진 주도자 대기 발령과 참석자 감찰을 철회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민주당 김기용 의원은 윤 후보자가 본인이 경찰청장이 되면 경찰들을 잘 아우르겠다라고 말한 데 대해 총수화될 자질이 보이지 않으면 이 시점에 사퇴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뭐 저희가 앞에서도 짚어봤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의 그 문자가 공개되면서 연일 정치권이 시끌시끌하잖아요. 오늘 한동훈 장관이 대정부 질문 도중에, 오늘이 아니죠. 한동훈 장관이 이제 대정부 질문 도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대정부 질문 도중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된 건데요. 한 장관은 상체를 숙이고 책상 아래에서 화면이 보이지 않도록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몸을 돌려서 각별히 신경 쓰는 듯한 모습에 전날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의 실수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제 열린 법사위에서도 이 문제가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혹시 텔레그램 사용하십니까? 여러 가지 제가 메신저를 씁니다. 텔레그램 사용하세요? 뭐 주로 많이 쓰지는 않고요. 예, 텔레그램 사용하실 때 항상 뒤 조심하십시오. 카톡은 쓰시. 네, 텔레그램 사용할 때 항상 뒤를 조심해라 그런 얘기가 있었고 조언을 해준 거죠 일종의. 자, 한동훈 법무장관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요. 어제 이제 법사위 전체 회의 저도 이제 중간중간 지켜봤는데 한동훈 장관이 야당 의원들과 뭐 이슈를 놓고 계속해서 설전을 이어갔죠. 네, 어제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설전이 뭐 대단했습니다. 자, 그중에서 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의 어떤 발언에 대한 한 장관의 답변이 또 눈길을 끌었는데요. 자, 앞서 16일에 이 권 대행이 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서 이 그분들은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나 국정과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다 라면서 사퇴를 거론했던 그런 발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권 대행의 해당 발언이 법리적으로 부적절하지 않냐고 물은 건데요. 한 장관은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는 구도는 아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건대행이 이들과 법리적으로 업무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직권남용 사건은 지휘 관계와 직권 범위에서 행동할 때 문제가 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자, 어제 법사위 얘기를 했고 이제 아까 제가 오늘 법사위 얘기를 하면서 최재해 감사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네요.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좀 잇따르고 있고요.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오늘 법사위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역할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의 중립성과 관련돼서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이었는데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요. 사회를 보고 있던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저도 귀를 의심케 하는 그런 발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혹시 좀 달리할 얘기가 없느냐라는 그런 일종의 발언 기회를 준 거죠. 하지만 이제 최재해 원장이 뭐 특별히 뭐 수정하는 발언을 얘기하진 않았고요. 기존의 발언을 다시 한번 반복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뭐 특별한 속보가 더 있어요? 오늘 뭐 사실 단연 화제가 됐던 소식이 대통령 이제 지지율 30% 저지선이 좀 무너진 맞아요. 뉴스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장의 대통령실 입장도 입장이 전하셨는데, 나왔죠. 네, 권성동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또 관련해서 지지율 그래요? 관련된 이야기를 한 이제 아까 행사에 가서 대통령실 했습니다. 입장은 일이 일비하지 않겠고 않겠다 일단 였는데 열심히 하면은 국민들이 지지를 다시 보내줄 거라는 그런 차원이었죠. 네, 이 권성동 대표 대행은 이 어떤 이제 사단법인 창립 발기인 대회 총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로부터 최악의 성적표를 물려받았다. 이 2달 동안의 국민들을 편하게 해달라는 요구 자체가 무리다. 이 정책 효과는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금년 말부터는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 윤 대통령이 뚝심 있고 인내심이 강한 스타일이어서 대통령 성격대로 쭉 밀고 나가면 연말엔 국민적인 지지가 올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네, 권성동 대행이 이제 희망 섞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오늘 배현진 최고위원이 이제 최고위원직을 사퇴했고 또 일부 초선 의원들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자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권성동 원톱 체제를 둘러싸고 당내 혼란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에 휴가를 떠나는데 혹시 민생 현장을 방문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대통령실의 설명도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왜요? 뭐 할 얘기 있어요? 아니 아까 이재명 후보가 춘천으로 가는 도중에 내놓은 발언, 국정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맞아요.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한 그 언급이요. 예. 그래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바로 내놓은 반응을 냈어요? 또 냈습니다. 저학력 저소득층은 언론 환경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말은 너무나 노골적인 선민의식이고 정치 성향에 따른 국민 갈라치기 이렇게 이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보다 일단 이제 당대표 경쟁에 나선 다른 후보의 입에서 일단 이재명 후보를 또 비판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네요. 자,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대 한동훈 2차전 때릴수록 커지는 존재감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의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로써 4시 40분 시대는 예고해드린 대로 막을 내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돌아온 다정회 오후 5시 정각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달라지는 다정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백반장 기대해도 되죠? 다정회. 그건 열 아니에요? 한 손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